무당 말 믿다가 집이 무너졌다. 처음 내가 무당을 찾아간 건 남편의 사업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 바람은 욕심이 아니라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의 작은 희망 같은 것이었다.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부진한 사업에 남편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 지침이 우리 가정까지 파고들까 두려워서 나는 조용히 점집의 문을 두드렸다. 문 안은 은은한 붉은 빛이 감싸고 있었다. 마치 불길과 평온이 뒤섞인 듯한 공간. 나는 처음으로 신비롭다는 감정을 느꼈다. 무당은 오래 기다린 사람을 보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나는 남편의 사업 이야기를 꺼냈고 무당은 몇 가지 작은 조언을 내게 건넸다. 방향, 위치, 놓아야 할 물건, 지켜야 할 시간. 그것들은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이상하게도 그 말들을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다. 계약이 늘었고 돈이 돌기 시작했고 남편은 새벽 일찍이 회사로 나갔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였다. 나는 안도했고 무당이 말한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중요한 순간마다 점집을 찾았다. 거창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늘 잘 되는 쪽을 택하고 싶었다. 남편도 내 결정을 존중했고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사업이 커지면서 남편은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외근이 많아졌고 출장이 잦아졌고 회의가 길어졌고 심지어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했다. 나는 그 바쁨을 이해했다. 성공이 찾아오는 과정이겠거니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 회사에 서류를 전달하러 잠깐 들렀을 때 나는 눈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회사는 바쁜 기운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복도마다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안내를 받고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다. 문틈으로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남편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여자였다. 남편의 주요 거래처를 이끄는 능력 있는 젊은 여자 사장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녀가 남편과 단둘이 있는 장면은 처음이었다. 나는 처음엔 단순한 업무 미팅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이 잠시 멈췄다. 그들의 눈빛. 그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업무적인 거리보다 조금 더 가까운 자세. 말없이 주고받는 시선. 서류보다 서로의 얼굴에 더 오래 머무는 눈. 나는 그 순간 몸 안의 공기가 사라진 듯 했다. 숨을 들이쉬고 싶어도 들이쉬어지지 않았고 발걸음은 멈춰버렸다.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서야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건 일 때문에 생긴 친밀함이 아니었다.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관계였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회의실을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다. 그 자리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내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끝이 떨려 전화를 쥘 수가 없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현실은 너무 선명해. 오히려 기억이 흐릿해졌다. 며칠 후 무당이 조용히 말했다. 남편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고. 그 말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 더 깊숙이 찔러왔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춰졌다. 남편의 바쁨,
늘어난 출장, 연락이 닿지 않는 밤, 그리고 그 여자의 미소.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었다. 그 관계를 숨기느라 바빴던 것이었다. 나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잠시 흔들렸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집에 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집안일은 온전히 내 몫이 되었고 남편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 나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연애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깊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들만의 세계가 있었다. 나는 어느 날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다. 기다림은 희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잠식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남편은 이 순간을 기다린 사람 마냥 별다른 말도 없이 회사만 빼고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집도 재산도 아이들도 맡겼다.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남편의 그림자가 사라진 공간, 기다림이 사라진 시간. 그 공간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앉아 생각했다. 홀가분하다. 이제 기다릴 일도 바랄 일도 없다. 그 말은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묘한 해방의 감정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마치 오랫동안 울리던 기계가 갑자기 꺼져 귀 앞에 낯선 공허만 남은 것 같은 순간, 나는 그 정적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잠시 벽을 짚고 서서 숨을 고르곤 했다. 그동안 남편의 빈자리를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 자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 그 빈자리는 비어있음보다도 한결 가볍게 다가왔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슬픔을 누르기도 전에 해방처럼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상한 일이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가벼운 공기가 감돌다니. 나는 마음 한쪽이 죄스러울 만큼 홀가분함을 느꼈다. 이제 남편의 일정에 맞춰 식탁 위를 정리할 필요도 없었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 전등을 켜둔 채 잠드는 일도 없었다. 혹시나 문이 열릴까 귀 기울이며 기다리는 밤도 없었다. 집 안의 시간은 조금씩 나의 시간이 되어갔다. 매일 밤이 찾아올 때면 나는 다시 조용한 어둠 속에 혼자 남았다. 그 시간은 정직했다. 아무것도 숨겨주지 않았고 아무것도 미화하지 않았다. 나는 그 시간에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무당에게 의지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남편이 바쁘다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버텨온 날들. 그리고 마침내 외도라는 현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돌이켜보니 나는 남편보다 기대를 더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그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 가정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 내 노력은 배신당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무너지자 남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분노가 일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묶여 있었을까? 왜 이토록 오래 기다렸을까? 왜 나를 더 먼저 돌아보지 않았을까? 나는 오랫동안 남편의 바쁜 일정과 낯선 향수 냄새를 외면하며 살았다.
그 외면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면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집안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깨끗함보다는 싸늘함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정리할수록 내 마음의 어딘가가 닿지 않는 먼지를 털어낸 듯 했다. 옷장 한 켠에 남아있는 넥타이, 서랍 속에 놓여있는 남편의 펜, 현관 구석에 남겨진 신발, 모두 손끝에서 멈칫거렸지만 결국 하나씩 비워냈다.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 흘렸다는 듯 마음에 무언가가 오래전 말라버린 듯 이혼 전보다도 편안해졌다. 나는 집안을 다시 나의 호흡에 맞춰 꾸며갔다. 가구 배치, 커튼 색깔, 나의 작은 취향들이 집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가끔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었다. 남편 회사 회의실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 낯선 여자의 미소, 남편의 옆자리에 놓여있던 커피잔, 그 안에 담겨있던 사적인 순간들. 그 기억은 시간의 힘을 덜 받는 것처럼 아직도 생생했고 그 생생함이 때로는 나를 베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단단하게 다져진 감정이 나를 지탱했다. 이젠 그 기억들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 끝난 이야기, 이미 저편으로 간 사람, 돌아오지 않을 감정. 나는 이혼 이후의 시간을 정리하는 과정이라 부르고 싶다. 정리에는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 끝에 찾아오는 깨끗함도 있다. 그 깨끗함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상처만을 추스른다. 그 이상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 내려놓음이 비겁함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라는 걸. 나는 지금 조용히 삶을 재정립하고 있다. 무당에게 의지하던 시절에 나는 지나갔다. 남편에게 매달리던 시절에 나도 지나갔다. 기다림의 밤도, 불안의 새벽도, 슬픔이 길게 늘어지던 오후도 하나둘씩 옅어지고 있다. 이제 내 삶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그 어떤 기도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